이제는 고객들이 우리의 매장을 방문을 해서 구매 결정을 하면 참 좋겠지만 구매 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성과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한 7년 정도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깨달은 절은 내가 서비스를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단 한 번도 저 때문에 불만이 발생된 적도 없었고 내가 이런 서비스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에게 좀 전달을 하는 강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프리랜서로 전향을 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진짜 6개월 만에 쫄딱 망했어요. 왜 쫄딱 망했냐면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모든 서비스가 전부인 양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받았던 서비스 교육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 잘하기, 목소리 예쁘게 하기 이런 훈련, 친절 교육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싫어하죠. 우리가 지금 친절할 줄 몰라서 친절하지 않는 거냐? 우리가 지금 이걸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 같냐? 할 수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고객이 지금 내 방조차 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맨날 서명하면 뭐하냐? 인터넷에서 사버리면 끝나는 것을 하면서 그런 문제 제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 CX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맡은 파트가 백화점이었거든요. 백화점에 내방객들이 너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온다고 해도요 구매를 안 해요. 그래서 매출은 너무 많이 떨어지고 너무 이제 위기가 생긴 거죠. 도대체 왜 고객이 구매를 안 할까?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라고 해서 그때부터 CX를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 걸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면서 공부를 했고 CX 경험관리는 도대체 어떻게 설계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고객에게 전달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비교했을 때 오프라인이 더 비싼가요? 온라인이 더 비싼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에서 구매해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게 본인 스스로가 가치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았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분명히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고객은 그냥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를 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본다면 고객 응대의 전략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즉 고객이 우리와의 서비스를 만나서 다시 찾아오고 싶을 것인가, 그것이 꼭 내가 물리적으로 찾아오지 않더라도 내가 서비스를 인식했을 때 혹은 유사 상품을 바라봤을 때 우리 브랜드를 떠올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매장 직원분들은 우리 서비스를 점검을 할 때 내가 무엇을 했다 안 했다를 점검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나를 다시 떠올릴까? 이 사람이 우리 브랜드를 다시 떠올릴까?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나를 만나서 이왕이면 우리 매장을 경험해서 내가 유사한 경험을 했을 때 그때 그 매장 매니저님 진짜 잘해주셨는데, 그때 거기가 설명 진짜 잘해줬었는데,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떠올리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서비스이고 그것이 바로 좋은 경험 관리라는 거죠. 그러한 가치를 느꼈을 때 고객들은 다시 돌아올 이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타이밍을 어떻게 잡느냐, 또 그 응대 과정에서의 멘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의 기억은 매우 많이 바뀝니다. 결국에는 고객이 나를 만나 다시 찾아오고 싶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떠올리고 나를 다시 찾아오게 싶게끔 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많은 브랜드에서 고객 가치를 실현하세요, 고객 가치를 실현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매장에서 직원이 해줘야 될 거는요, 나의 응대가 적어도 손해가 아닌 혜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객에게 무언가를 제안하실 때는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 이 정도는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상담 기법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고객 가치를 실현하는 직원은요, 사유를 설명할 때 우리 쪽 입장을 설명하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재고가 없어가지고 지금 당장 물건을 받으시긴 어려워요. 사유가 뭐예요? 우리 쪽 지금 재고 없다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고객이 손해라고 생각할까요? 혜택이라고 생각할까요? 네, 그럼 이것을 혜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한 응대가 필요한 거죠. 고객님보다 원하시는 날짜에 받으시려면 저희가 재고를 확보한 후에 배송으로 받으시는 게 훨씬 더 빠르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도움을 받았다 혹은 내가 혜택을 느끼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혜택을 강조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손해가 부각되는, 저희가 이게 인기 상품이다 보니까 빨리 물건이 빠졌어요. 손해인 거예요. 네. 차라리 고객님 워낙 인기가 좋은 상품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만큼 저희가 재고 확보를 해서 빨리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매장에 다시 방문할 계획이 있으세요? 아니면 저희가 보내드리는 게 훨씬 더 편하실까요? 저희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제가 좀 가입을 도와드릴까요?
물론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지금 매장에서는 당장으로는 손해가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고객한테는 뭐예요? 혜택이에요. 고객의 혜택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고객들이 언제 돌아오는가 봤더니 만족할 때 돌아온대요. 사람을 기억하는 순간 그 누구도 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브랜드를 떠올리는 것은 언제든지 대체가 될 수 있어요. 더 좋은 상품, 더 새로운 거. 또한 만족한 고객들의 또 상당수 많은 고객들은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눈길을 돌려요. 다른 거, 새로운 것도 없나? 라는 마음에서요. 이렇게 고객들의 마음은 언제나 갈 때처럼 항상 바뀝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나갔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기억해서 다시 돌아오는 고객들의 충성도는요. 다른 만족감을 느껴서 충성도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고객이 어떠한 경험을 하였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매했는데, 누구한테 구매했는데, 어떻게 누구에게가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고객 경험을 어떻게 관리함으로써 만족이 이끌어지는지 아닌지가 결정된다. 이제는 결국엔 구매했냐 안 했냐만 보는 게 그게 의미가 없다. 과정이 어땠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과정 설계를 더욱더 디테일하게 해야 한다. 이게 바로 고객 경험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 상품을 인지하고 결정하고 서비스를 받고 그 가치를 느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돌아오게끔 해야 한다. 그러려면 결국엔 고객이 만족해야 되는데 고객은 어떨 때 만족하느냐? 그 과정이 얼마나 즐거웠는가? 얼마나 쉬웠는가? 얼마나 편안했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이제부터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쇼핑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즐겁게 기억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쉽게 구매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것이 과연 응대자의 응대 태도로만 결정될까요? 아니에요. 물리적으로도 시스템적으로도 직원으로도 이것이 유기적으로 함께 개선이 되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긍정적 기억으로 남는,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싶은 그것이 바로 고객 만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합니다.